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에 당선됐었어요. 작년 11월에 당선되고 대통령에 취임한 그 날짜는 언제냐? 미국 시간으로 1월 20일이었어요. 올 1월 20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하고 통화한 것 좀 띄워봐 주세요. 그 전에 트럼프가 11월에 그 당선된 직후에 당선되자마자 거의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날짜가 언제냐? 11월 7일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취임하기 전에 몇 분 동안 통화를 갖다가 했느냐? 12분 동안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영어 좀 하시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구사할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통역이 꼈으니까 통역이 끼면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명이 이야기하는 거냐? 4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4명이. 중간에서 한 사람이 듣고 한 사람이 통역 이게 아니고 4명이 듣는 거예요. 4명이.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면 미국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그거를 한국의 통역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통역이 다시 영어로 통역해 주는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통역이 한국말을 하는 미국 통역이 영어로 트럼프한테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시간이 당연히 2배 이상 걸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윤 대통령하고 11월 7일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한 거는 12분 통화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 5분? 그냥 우리끼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걸로 치면 한 5, 6분 통화했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게 1월 20일이었는데 1월 20일부터 지금까지 4월 다시 한번 한덕수 권한대행 그거 좀 보여주세요. 둘이 통화하는 거. 저건 언제 있었느냐? 오늘이 4월 11일인데 저 통화한 거는 4월 8일이었어요. 4월 8일. 그러니까 1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정식으로 취임한 이후에 트럼프와는 전화조차 정상회담은커녕 전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가 트럼프가 취임한 지 78일 만에 정상회담 정상회담이 아니죠. 정상콜이죠. 서밋 콜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정상 간의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얼마나 있었다? 시간이 28분이다. 그런데 이 28분은 윤석열 대통령 12분보다 2배 이상 긴 것이 2배 긴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너댓 배 정도 더 길게 5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서너 배 이상 더 길게 트럼프와 한덕수가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사가 이렇게 조각조각 난 걸 제가 이렇게 종합해 가지고 봤더니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단은 칭찬을 갖다 막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가 뭡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라고 하는 이 비전 실현을 위해서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갖다 하는 거예요. 띄워준 거예요. 트럼프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동생이에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49년이니까 70대 중후반인데 그러면은 웬만하면 다 나이로는 한덕수 대행이 꿀리지 않을 건데 트럼프는 46년생이야. 그러니까 옛날 한국 나이로 치면 80살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형님 간만에 내가 지금 활동하는 사람 중에 나보다 형님 별로 없을 텐데 어쨌든 트럼프 형님 마가 실현을 위해서 리더십 발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한국과 미국 사이의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의 근간이다. 그러니까 이 한미 동맹이 팜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더욱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그걸 희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트럼프가 관심 갖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3가지를 꼭 집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선, 쉽빌딩, 그다음에 LNG, 그다음에 무역 균형 이 3대 분야에서 미국과 한국은 한 차원 더 높은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런 의지가 우리 대한민국한테 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윈윈하는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건설적 협의를 합시다. 트럼프 형님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딱 하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거 영어로 쭉 되어 있는 거 그거 좀 띄워봐 주세요. 그 어제 잠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I just had a great call이라고 그랬어요. great call. 아주 그냥 위대한 그 대화, 뭐 훌륭한 대화를 그 한국의 그 권한 대행과 했다. We talked about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가 했느냐? Tremendous and unsustainable surplus. 이게 뭐냐면은 트리멘더스니까 엄청나다. 그 다음에 unsustainable 이거는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다음에 서플러스를 갖다가 보니까 이 서플러스가 흑자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어마어마한 대미 흑자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마음에 걸려요. unsustainable. 그런데 이걸 계속할 수 있겠는가? 한국이 지금 미국한테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데 이거는 좀 못마땅하다. 저 unsustainable이라고 한 단어를 갖다가 썼습니다. 연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테리프를 갖다가 굉장히 트럼프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고 쉽빌딩 그 다음에 라지 스케일 펄처스 해가지고 US LNG 그러니까 미국한테 LNG도 많이 사고 그 다음에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이건 뭐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payment for the military protectier 이게 방위 분담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갖다가 했다. 그 다음에 뭐 그 쭉 읽어보니까 정신차리고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슬리피 조 바이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멍청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는 바이든이 한국으로부터 돈을 더 많이 뜯어낼 수 있었는데 알지 못하는 unknown reason을 갖다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터미네이트 시켰다. 쉽게 말하면 방위 분담금을 훨씬 더 올렸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런데 나는 올리겠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셋째 줄 보면 쭉 뭐 더 읽어보시면 되고 원스톱 쇼핑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그냥 모든 문제를 갖다가 일거에 다 그냥 끝내자. 그러면서 또 뷰티풀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뷰티풀이란 말을 쓴 데가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뭐다? 테리프, 관세가 뷰티풀이고 두 번째는 또 뭐가 뷰티풀이다? 원스톱 쇼핑, 이것도 뷰티풀이고 세 번째 뷰티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세 번째로 뷰티풀한 건 뭐다? 한덕수의 영어 실력이 뷰티풀하다. 뭐 이렇게 뷰티풀이라고 한 말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차이나도 그 원스톱 쇼핑에서 뷰티풀 그 뒤는 뭐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미국은 중국하고는 다르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쭉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훌륭한 협상을 이룰 수 있는 여건과 가능성이 마련됐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위에 그 최고의 팀이 방미 비행기 미국을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있고 상황도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쭉 이렇게 트럼프가 이야기를 갖다가 했더니 그러니까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한번 한덕수 권한대행 그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아까 그거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된 거는 트럼프가 옛날 트위터 같은 데다가 올린 글인 것 같은데 X에다가 올린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한 거는 뭐 저렇게 뭐 관세, 흑자, 뭐 조선, 뭐 LNG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게 아니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안보 위협이 자꾸 옛날보다 훨씬 더 위협이 고조가 되어 있다. 그다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작년 2024년 1월부터 2023년 12월, 2024년 1월 이때 북한은 아예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 아니다. 통일이라고 한 말은 이제부터는 북한에서는 금기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탑까지도 몇백억인지 뭐 얼마인지 상당한 북한 입장에서는 큰 돈 들여서 건설했던 그 조형물도 부셔버렸다.
지금 북한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주관적인 적개심 하늘을 찌르고 있고요. 북한이 객관적으로 핵과 미사일 관련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협적이다. 하루가 갈수록 핵과 미사일 기술은 더 발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한 핵과 미사일 공격을 갖다가 방어하는 거는 얼마나 더 힘들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한테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의지가 북한의 핵 보유 의지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북한으로 하여금 분명히 명백히 인식하도록 하여야 된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할 말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맞다 그렇게 맞장구를 갖다가 딱 쳤대요. 그런데 트럼프는 사실은 그 많은 미국 대통령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인 건 아니잖아요. 미국의 지금 트럼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에 최우선적인 거는 중국이고, 그다음 러시아고,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이스라엘이고, 한국은 그 우선순위에서 뒤로 쫙 밀려 있었을 거예요. 밀려 있었을 건데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반도 안보가 굉장히 위협적이고 중요하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거, 그 용인하는 거는 미국한테도 좋지 않다.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도 호응했다라고 총리실 관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 통화를 하고 나서 직후에 저 통화가 언제 있었느냐? 4월 8일에 있었는데 4월 9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뭘 갖다가 했느냐? 행정명령 사인하면서 기자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 통화한 다음 날 그때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요.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감축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주한미군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러면서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지금 해외에 유럽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에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그 미군들이 있는데 해외에 있는 미군들을 감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It depends.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다르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는 해외 미군 관련해 가지고 해외에 미군을 주둔한 것과 관련해서 비용을 많이 내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보전받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면서 보전이라고 한 말 리임버스라고 한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해외에다가 군대 보내면서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만 필요한 거냐? 그렇지 않다. 그 나라를 위해서도 필요한데 그 나라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제대로 리임버스 보전을 갖다가 해주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예를 든 나라가 첫 번째 유럽, 두 번째가 우리 한국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그거 좀 띄워봐 주세요. 한국에는 뭐가 있느냐? 한국엔 저게 캠프 험프리즈예요. 저기가 이렇게 바다로 보면 훨씬 더 그런데 저 자리가요. 저 좀 더 큰 사진을 보면 중국을 째려보는 눈동자 같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무지하게 부담스러워하는 그러한 자리이고 그 다음에 저건 이제 지도인데 그 다음 사진도 좀 띄워봐 주세요. 트럼프가 그 옛날의 대통령이었을 때 이번에 2기 말고 바이든 이전 대통령이었을 때 그때 한국 방문했을 때 그 미국의 대통령들은요 한국 방문할 때 인천공항으로 오지 않습니다. 김포로도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출국할 때 서울공항에서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서 출국하지만 미국에 있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 올 때는요. 어디로 오느냐? 저기는 오산 에어베이스예요. 그런데 오산 에어베이스가 왜 오산이냐? 오산의 우리나라 주소는 평택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택은 스펠링이 어려워. PYEONG TAEK로 읽기도 힘들어. 그런데 오산하면 OSAN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갖다가 우리 정식 명칭은 오산도 평택이거든요. K55, K55 그 기지가 있는 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거기에 내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오산 에어베이스 바로 옆에 캠프 험프리스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저게 그 뭐 얼마 안 돼 보여도요 일산만한 그 규모의 사이즈가 제가 거기 뭐 여러 번 갔었고 여러 번이 아니라 뭐 일주일에도 뭐 몇 번씩 갔었죠 옛날에는. 그다음에 차로도 가고 심지어 헬기 타고도 가고 막 그랬었던 데인데 그런데 어쨌든 저렇게 특히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공식적으로 28,500명 있거든요. 28,500명의 한국 그 주한미군을 유지하느라고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부담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은 방위 분담금으로 끼케야 뭐 10억 달러 뭐 요 정도밖에 안 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금액을 갖다가 10배는 올려야 된다. 그래서 100억 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00억 불 이야기가. 지금은 10억 불 조금 더 넘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1조 한 뭐 5천억, 6천억 이러는데 100억 불이면 지금 14조 이렇게 되니까 거의 뭐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9배 정도는 더 늘려야 된다. 이게 일단 던지는 건지 아니면 그 돈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지. 근데 제가 미군하고 협상 많이 해봤잖아요. 미군하고 협상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미국이 힘이 세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기지 그 짓는 것도 처음보다 예측이 많이 이렇게 변경이 됐거든요. 그런 이유가 미국하고 협상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 좀 띄워봐 주세요. 그 중국 관세 이렇게 딱 때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같은 사람은요. 그냥 그다음에 트럼프하고 그 한덕수하고 그 통화를 갖다가 했던 시점이 상호 관세를 이제 시행하겠다라고 하기 전이었거든요. 직전이었거든요. 상호 관세가 몇 퍼센트입니까? 25%예요. 25%.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트럼프하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미국하고 협상을 갖다가 잘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트럼프가 원하면은 원스톱 쇼핑도 해가지고 방비 분담금도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좀 무리가 되더라도 어쨌든 성의를 많이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상호 관세를 유예하겠다. 얼마 유예한다는 겁니까? 90일 동안 유예하겠다. 그러면 지금 관세는 얼마냐? 이전 관세인 10%가 90일 동안 그 유예가 되는 겁니다.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90일 동안에 이 25%를 조금이라도 더 낮추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력을 갖다가 하겠죠.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호 관세 매기겠다라고 하니까 중국은 그럼 우리도 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뭘 한다? 보복하겠다. 그래가지고 중국도 보복 관세 빵 딱 타니까 그걸 갖다가 완전히 이건 제가 포카 잘 못 친다고 했지만 포카 치는 것 같아요. 딱 이거 나 5만 원 딱 빵 하니까 5만 원 받고 10만 원 그러니까 그 트럼프는 10만 원 오케이 그럼 나는 10만 원 받고 50만 원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과연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중국은 독재니까 이럴 때에는 독재 국가가 오히려 더 대응하기 쉽다. 중국의 시진핑이 이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과연 그게 호락호락할까? 그다음에 이럴 때는요. 이렇게 부딪히는 게 되지가 않아요. 부딪히는 게 되지가 않고 그다음에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하기 직전에 누구랑 인터뷰를 했느냐? CNN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CNN 기자 인터뷰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때 인터뷰를 딱 했는데 저 옆에 통역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없습니까? 통역이 없지. 그러니까 저기서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 CNN 기자 미국 사람인데 신발을 이상한 거 신었네. 어쨌든 CNN 기자하고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다이다이로 그냥 영어로 그냥 통역 없이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그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자막 달아주고 딱 그랬는데 저 자리에서 이게 한덕수가 트럼프하고 통화하기 직전에 CNN 인터뷰였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때 관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중국의 길을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보복 관세 우리는 안 하겠다. 중국은 보복 관세 해가지고 145% 추가로 얻어맞았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보복 관세는 우리 생각하고 있지 않다. 왜냐?
보복 관세는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호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동북아시아에 세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 일본, 한국. 어느 하나 이렇게 뭐 호락호락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에 비했을 때에는 그 두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작은 나라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가지고 보복 관세 이런 거 한다라고 하면은 상황을 호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이걸 갖다가 더 악화시킬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트럼프와 직접 그 통화를 갖다가 하고, 그 통화를 트럼프는 그레이트 콜이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그 영어로 된 거, 그 트위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최고의 팀이 우리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팀이 우리 그 중간쯤에 their top team is on a plane heading to the US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 둘레 여섯째 줄에 팀이 이제 대문자로 되어 있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탑 팀이 누구냐? 그거 좀 띄워봐 주세요. 저 사람이 누구냐?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인데, 저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 정인교 본부장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USTR US 무역 대표부 프레지던트인데, 저렇게 돼 있죠.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트레이드 그 무역 대표부 리프리젠터티브 뭐 이렇게 얘기. 저기 있네요. 트레이드 리프리젠터티브 하니까 이름 뭐 있던데 이름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고, 넥타이 색깔이 똑같네. 어쨌든 그런데 저 정인교 본부장은 어떤 분이냐면요. 1961년생이니까 60대 중반 정도 되는 거고, 커리어가 조금 독특해요. 저분이 행정고시나 이런 그 고시 출신의 관료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찾아봤는데, 저분이 고등학교는 진주에서 나왔어요. 문영배 그 권한 대행처럼 그 진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문영배처럼 대하고등학교가 아니고 저 정인교 본부장은 진주고등학교, 전통의 진주고등학교 나오고, 한양대 경제학과 졸업한 다음에 저기 그 미국의 미시간 그 랜싱에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경제학이겠죠. 그 미시간 주립대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을 연구원을 갖다가 한 8년 정도 하시다가, 그러다가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2004년부터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쭉 하다가, 그러다가 작년 1월에 2024년 1월에 통상교섭본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뭐 그쪽 전문의 그 전공의 그 교수를 그 윤석열 대통령이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을 한 건데, 조금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통상교섭본부장은 대개 행정 관료들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뭐 교수님이 하는 거니까 뭐 더 깊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기대 반 조금 뭐 걱정 반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통상교섭본부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차관급 자리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차관급 자리는 아니었고, 통상교섭본부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가 처음 생겼을 그때가 언제냐? 1998년이었는데 그때는 장관급 자리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1998년에 이때 DJ가 대통령이었겠죠. DJ가 대통령이었을 때 통상교섭본부라고 한 걸 만들고 본부장을 갖다가 신설해서 정무직 장관급으로 만들었는데,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이 누구냐면요, 한덕수 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1998년 3월 8일부터 2001년 2월 21일까지 거의 한 3년 동안에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우리나라 그 통상을 갖다가 그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 통상교섭본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 교수 출신의 정인교 본부장이 미국까지 날아가가지고 USTR 그 프레지던트하고 뭐 이런저런 막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지만
한 30년쯤 전에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은요 그 자리를 갖다가 거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상과 관련해서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본부장보다도 더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 그 뭐랄까 더 정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에 어떤 통화가 있었고 그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이러이러한 내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